본 영상은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변수 카테고리에 있는 블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숫자나 문자열 등의 값을 메모리에 저장하고 가져올 수 있는 명령으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변수는 하나의 값을 저장할 수 있고 리스트는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각종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느냐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즉 변수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하고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스크래치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에서 변수를 추가하는 방법은 변수 카테고리에서 변수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의 변수라는 변수가 한 개 추가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변수를 사용해도 좋고 이것 외에 추가로 변수를 더 추가해야 한다면 변수 만들기를 클릭해서 이곳에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변수의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점수라는 변수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래에 보면 모든 스프라이트에서 사용과 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왼쪽에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변수를 만들면 모든 스프라이트와 무대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전역 변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전역 변수를 하나 만들면 점수라는 내가 추가한 변수가 하나 생성이 되게 되고요. 지금 여기 체크박스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 변수의 값이 실행창에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실행창에서 보여지는 이 값이 필요 없으면 이 체크 상자를 해제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표시되는 이 형태를 변경을 하려면 이곳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값만 표시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요. 한 번 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슬라이더로 이 값을 실행 중에도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하는 방법으로 변수가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변수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점수 말고 지역 변수라는 이름으로 지역 점수라고 하고 오른쪽 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 옵션을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변수를 추가하면 지역 점수라는 변수는 스프라이트 1에서 추가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전에 추가한 점수라는 것과 달리 스프라이트 명과 변수명이 한꺼번에 보여지게 됩니다. 만약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아니라 스프라이트를 더 추가해서 사과 스프라이트가 있었다면 사과 스프라이트에서는 고양이 스프라이트에서 사용하는 이 지역 점수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과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이곳에 지역 점수라는 변수는 보여지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특정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할 변수가 있다면 지역 변수로 변수를 선언하면 되고 모든 스프라이트와 무대에서 변수를 사용해야 한다면 전역 변수로 선언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대를 선택하고 무대에서 변수를 추가하게 되면 무대에서 추가하는 변수는 무대뿐만 아니라 모든 스프라이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전역 변수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앞에서 추가해 보았던 변수는 한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그 데이터의 형태는 숫자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하나의 데이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제어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이 바로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변수와 유사하지만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리스트에서는 순서가 중요해집니다. 그럼 스크래치에서 리스트 변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변수를 추가하는 방법은 변수 카테고리에 있는 리스트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이때도 변수와 마찬가지로 모든 스프라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역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고 해당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출석부라는 리스트 이름을 입력하고 출석부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리스트를 하나 생성을 하게 되면 실행창에 이렇게 리스트 변수를 보여줄 수 있는 창이 하나 생기는데요. 리스트 변수는 이곳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창을 키우거나 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기호를 누르면 항목을 이곳에서 하나씩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에 제가 값을 입력을 해 볼게요. 가 이름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다음 항목을 입력할 수 있게 창이 하나 더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항목을 직접 입력해서 값을 추가할 수도 있고 리스트를 만들면 기존에는 없었던 리스트를 제어할 수 있는 블럭들이 여기에 많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곳에 있는 블럭들을 사용해서 리스트 데이터를 추가 삭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블럭은 어떤 항목을 리스트에 추가하기 블럭인데요. 이곳에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입력하고 홍길동이라는 입력을 마지막 항목에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럭을 클릭을 하면 이 블럭이 실행이 되면서 제일 마지막에 홍길동이라는 데이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하기 블럭을 이용하면 리스트의 가장 마지막 항목에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항목을 리스트의 몇 번째에 넣기라는 블럭이 있는데요. 이 블럭을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항목에다가 이름을 한번 입력을 하고요. 김철수라는 이름을 입력하고 제가 두 번째에 이 이름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럭을 클릭하면 두 번째에 김철수라는 항목이 추가가 되고 기존에 있던 두 번째, 세 번째 데이터는 한 칸씩 다음 칸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목을 삭제를 할 수도 있는데요. 몇 번째 항목을 삭제하기 블럭을 사용하면 지금 이 블럭을 사용해서 방금 추가한 2번째 블럭, 즉 김철수라는 블럭을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김철수가 삭제되고 원래 데이터인 3개의 항목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몇 번째 항목을 반환할 수 있는 블럭들도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세 번째 항목의 값을 가져오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가져오고 싶은 항목 인덱스 순서를 입력을 하고 이 블럭을 더블 클릭해 보면 홍길동이라고 세 번째 항목을 우리가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의 전체 길이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데이터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라면 리스트의 모든 항목을 삭제하기 위해서 리스트의 값을 모두 깨끗이 비워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와 리스트를 추가하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블럭들을 몇 가지 사용을 해 보았는데요. 그럼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변수와 리스트를 활용해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만들어 볼 프로젝트는 숫자를 맞춰봐 라는 게임입니다. 여기 로봇 스프라이트가 처음에 1부터 20 사이의 숫자 중에 임의로 숫자를 정합니다. 그럼 로봇이 정한 숫자를 우리가 맞춰보는 게임인데요. 이곳에 숫자를 입력하면 로봇이 정한 정답과 비교를 해서 큰지 작은지 힌트로 알려주고 정답을 맞추면 맞았어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답을 맞출 때까지 입력한 숫자를 화면에 리스트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스크래치를 열어서 이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초록색 깃발을 클릭하면 로봇이 임의로 지금 숫자를 정한 상태이고요. 그 정한 정답을 맞춰보라고 이렇게 말풍선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10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10이라고 입력하면 너무 작아, 그것보다 큰 숫자야 라고 힌트를 주고 제가 입력한 1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리스트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값을 입력할 수 있게 묻고 기다리기 창을 띄워줍니다. 10보다 큰 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15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15는 너무 커, 그것보다 작은 수라고 하네요. 그럼 10보다 크고 15보다 작은 수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13. 이것도 너무 크다고 하네요. 그러면 13보다는 작은 수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번엔 12를 입력을 해볼게요. 12도 너무 크다고 하네요. 그럼 그것보다 작은 숫자인 11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1을 입력을 해보면 네, 11 맞았어 라고 정답을 맞췄다고 알려주고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럼 직접 스크래치를 열어서 이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에서 새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배경을 하나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를 클릭하고 스페이스 배경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스프라이트는 고양이 스프라이트는 삭제하고 스프라이트 추가하기를 클릭한 다음에 로봇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두 개의 검색된 결과 중에 왼쪽에 있는 레트로 로봇을 사용할 건데요. 추가를 하면 이 로봇의 모양 탭에 가보면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요. 교재에 있는 것처럼 세 번째 모양을 선택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을 화면 중앙에 이렇게 이동을 시켜 놓고 네,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변수 하나와 리스트 변수 하나가 필요가 한데요. 변수는 이 로봇이 처음에 1부터 20 사이의 난수를 정답으로 정하게 될 텐데 그 값을 저장할 변수가 한 가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면 나의 변수라는 변수 한 개가 기본적으로 생성되어 있는데요. 이 나의 변수라는 변수를 변수 이름 바꾸기를 해서 정답으로 바꾸고 이 변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번 값을 입력하게 될 텐데요. 그 입력한 값이 무엇인지 이곳에 화면에 보여주도록 하기 위한 리스트 변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변수는 이곳 리스트 만들기를 클릭을 해서 변수의 이름은 입력 숫자 리스트라고 할게요. 네, 입력 숫자 리스트 변수를 추가를 하고 프로젝트가 시작했을 때는 이 입력 숫자 리스트가 초기화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항목을 삭제해서 데이터를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 항목이 화면에 보여지도록 리스트 보이기 블록을 이곳에 추가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정답 변수를 우리가 정답을 정해야 하는데요. 이 정답은
로봇이 자동으로 정하는 값이기 때문에 숫자 1부터 20 사이의 난수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정했으니 이후는 사용자가 이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묻고 기다리기 블럭을 사용해서 값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감지 카테고리에서 뭐뭐라고 묻고 기다리기 블럭을 가지고 와서 질문은 숫자를 맞춰봐 라고 할게요. 그리고 정답이 1부터 20 사이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 안에 힌트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묻고 기다리기는 정답을 맞출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제어 카테고리에서 뭐뭐까지 반복하기 블럭을 사용해서 반복해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반복문이 끝나는 조건은 사용자가 정답을 맞추면 끝이 나는 거기 때문에 같은지 비교하는 블럭과 정답 그리고 대답 이 블럭을 결합시켜서 조건을 만들겠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입력한 대답이 정답과 같으면 이 반복 블럭문을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맞았어 라고 말풍선으로 결과를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 반복문 아랫부분에 맞았어 라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태 카테고리에 있는 말하기 블럭을 가지고 오고 연산에 결합하기 블럭을 가지고 와서 사용자가 입력한 이 대답이 맞았어 라고 이렇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을 했는데 그 값이 정답과 같지 않다면 그 결과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크면 너무 커 라고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 힌트를 줄 수 있는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지 작은지 판단하기 위해서 제어 카테고리에서 만약 뭐뭐라면 블럭을 가지고 올 거고 이 조건은 비교할 수 있는 비교 연산문을 하나 가지고 와서 정답과 대답을 비교한 다음에 만약에 대답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정답보다 너무 크면 몇 초 말하기 블럭을 가지고 와서 너무 커 그것보단 작은 수야 라고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힌트를 약 10초 정도 말하게 할 거고요. 지금 입력한 대답이라는 값은 여기 입력 숫자 리스트에 추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변수 카테고리에서 항목을 어디에 추가하기 블럭을 사용해서 이 대답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입력 숫자 리스트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조건문을 한 개 더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이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처리를 해줄게요. 만약에 정답과 대답을 크기를 비교를 해서 대답이 정답보다 작으면 그 대답을 입력 숫자 리스트에 입력하고 너무 작아 그것보단 큰 수야 라고 힌트를 알려주겠습니다. 그것보다 큰 수야 라고 말풍선을 띄워서 힌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초록색 깃발을 클릭하고 숫자를 맞춰봐 라고 물어보면 제가 8이라는 숫자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입력을 하면 너무 작아 라고 하네요. 그럼 다시 묻고 답하기
블럭이 뜨면 8보다 큰 수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5를 입력을 해볼게요. 15는 너무 크다고 하네요. 그럼 8과 15 사이의 숫자일 것 같아서 이번에는 10이라는 숫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10은 너무 작다고 하네요. 그럼 이번엔 10보다 큰 수를 다시 입력을 해 볼게요. 12를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12는 너무 크다고 하네요. 그럼 12보다 작은 수인 11을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을 입력을 하면 11 맞았어 라고 보여주고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제가 입력한 8, 15, 10, 10이라는 항목을 리스트에 담아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와 리스트를 사용해서 숫자 맞추기 게임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변수라 리스트를 사용하면 좀 더 재미있는 퀴즈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